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니까 이제 한동훈 당대표가 상황이 절박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그 사람들은 절박하겠죠. 뭐라도 이제 하는 신용을 내야 되니까. 그러나 대통령실 입장은 의료계가 와가지고 뭐 의정협의체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들어주겠는데 협상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동아일보 일면 톱 기사입니다. 한동훈 상황은 절박하다. 명절 이전에 여야 의정이 출발해야 된다. 상황이 뭐 절박한 것은 한동훈 씨는 절박하겠죠. 한동훈 씨는 절박하겠지만 전공이나 뭐 의대생들이 절박한 건 전혀 없는 거죠. 떠났으니까. 의료단체가 얼마 이상 참여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기엔 상황이 절박하지 않나. 많은 의료단체가 참석하지 않아도 추석 이전에 여야 의정협의체가 출발해야 된다. 많은 의료단체가 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공의 개개인들이 다 나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뭐 의료단체가 몇 개 들어오고 이런 것은 전혀 한동훈 씨도 상황을 정확하게 알겠죠. 알지만 뭐 정치인이니까 이렇게 좀 포장을 해야 될 필요가 아니겠습니까? 의료단체 숫자를 제한할 생각이 없지만 전혀 중요한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근무 잘하고 있고 돈 버는데 전혀 어려움 없으니까. 개운이가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의과대학 교수들이 좀 힘들게 하지만 봉급은 나오니까 전혀 이런 피해자가 아닌 겁니다. 지금은 미래 의사들인 겁니다. 미래 의사들이 최대 피해자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꼼짝달싹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요구 조건을 이미 2월 달에 다 냈기 때문에 의제 제한할 필요 없이 논의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뭐 그런 거 필요 없는 겁니다. 이미 요구 조건을 2월 달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의과대학생들은 9개고 전공의들은 7개고 의과대학생들이 8개 이제 하나 더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뭐 이러니까 당정협의에 앞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 인사들은 오전에 의사단체를 만나 요구사항을 취합하는데 의사단체를 만나서 무슨 요구사항을 받을 겁니까? 의사협회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개원이들 근무 잘하고 아무 피해 없잖아요. 전공의들 이름들 벌써 다 자기들이 뭘 요구하는지 다 내세웠던 거고. 그러니까 지도부 인사들을 오전에 만나가지고 요구 조건을 취합하고 이런 게 저는 너무 이렇게 가식적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현재 주당 최대 88시간인 전공의 근무 시간을 축소하고 필수 과목 전공에 대한 수당을 기존 월 100만 원 상향한 내용도 패키지 담은 행위다. 돈을 더 주는 게 지금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 좀 더 줄게, 진찰료 3.5배 인상해 줄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에서는 참 꼰대들은 생각 자체가 그냥 근로자 다루듯이 인상률 3.5배 해줘, 수당 더 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말입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지금까지 보면. 그러니까 나이 든 세대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 이제 대통령실 입장이지 않습니까? 의료단체들이 대화 테이블에 주장하는 것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기가 있으니까 들어주겠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협상 의제는 안 된다는 거잖아. 네? 우리가 기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떠들면 들어주겠다 이야기죠. 너희들 할 말 좀 해봐. 그러나 협상 의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볼 때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말이 너무나 우습지 않습니까? 의료단체들이 대화 테이블에 주장한 것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정식 협상 의제로는 절대 채택될 수가 없다. 그걸로 그냥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는 윤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마지막까지 가보는 겁니다. 뭐 그걸 다 통제하면은 윤 정부가 이기는 거고 통제 못하면 중간에 넘어지는 거고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전공이나 의대생들을 의사협회가 대변할 수도 없는 거고 교수들도 대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서로가 이해가 다른 게 분명히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 나갔으니까 나간 상황에서 그냥 수습해 가지고 잘 해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34개 응급실에 비서관을 다 파견해 가지고 취합을 해서 한 내용도 뭐 우리가 아는 거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응급병원 역량이 축소됐고 의료진들 필요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배후 의료 문제가 심화가 되고 이제 수련병원에 이제 어려움을 겪으니까 환자들이 비수련병원으로 넘어가 가지고 비수련병원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뭐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뭐 그다음에 뭐 보시게 되면 배후 진로의 문제, 저수가의 문제, 환자의 대형 병원 및 수도권 병원 선호와 쏠림, 민영사 책임을 우려한 환자 인수 기피 뭐 이런 거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새로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원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 문제는 의료계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 의사들의 문제고 정부가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젊은 의사들이 받아들일 수는 않으려면은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젊은 의사들은 이미 전공의 7대 요구 의대생 여러분들 8대 요구인가를 다 제시했기 때문에 2월 달에 이미 나온 거죠. 그걸 받아들이면 해결되는 거고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그 상태로 대한민국의 의대생과 전공의가 없는 상태로 윤 정부가 의료 정상을 완성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제 모든 책임은 윤 정부가 지는 겁니다. 이제 뭐 한덕수 총리가 뭐 나와가지고 중얼중얼 하면서 뭐죠. 의대생들 전공의가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계약관계가 끝나서 전공의들은 다 떠난 겁니다. 사직하고. 그렇게 구차함께 전공의들한테 뭐 책임 돌리고 전공의들한테 뭡니까 너희들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하도 이런 사람들이 의의가 없는 짓을 하니까 내가 몇 번 강조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전공의는 사직해서 나갔다 이야기죠. 이제 전혀 이런 수련병원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복귀도 아니고 재계약해야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는 건데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정리하자 이야기죠. 9월 1일 달 여러분들 의대생이 돌아올 거다.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내년 3월에 의대생이 돌아올 거다.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책임지지 않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 내용을 비교적 여러분들 다른 의사분들은 이렇게 글을 쓰지 않은데 부산에 30년 내과 개원을 하시는 김홍식 원장께서 명쾌하게 입장 정리하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돈을 더 받자고 하는 일이 아니다 이야기죠. 의사들은 이렇게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키는 것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만두라는 것이다. 그만둘 수 없으면 당신들이 다 책임지고 해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의과대학 정원을 스탑시키라는 건데 그걸 못하겠다. 못하면은 전공의가 돌아오니 뭐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다 책임지고 뭡니까 끝까지 가보는 거다 이야기죠. 너무나 간단한 것을 의정협의를 하고 뭐 야단 법석을 왜 집니까? 쇼는 그만하고. 김홍식 원장께 다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의료계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사들이란 자체가 모래알과 같은 조직이잖아요. 모래알입니다. 모래알. 모래알이기 때문에 민노총 다루듯이 무슨 대표 단체가 나와라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의료계 대표는 지금 의사 개개인이 아니라 정원선 취소 후 논의가 의료계 대표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고 사직서 썼고 다 사표 수리됐고 그다음에 다 제각각 길을 찾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개원에 가가지고 지금 근무하고 있고 또 아주 일부는 외국의 수련의 자격을 얻어가 여러분들 근무하고 있고 다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연이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의정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한다. 정치인들은 그걸 좋아하죠. 뭐 으쌰으쌰가 여러분들 뭐 일하는 것처럼 보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끝난 일이다 이야기. 그리고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왜 떠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부가. 여기 보시면은 이 의사분이십니다. 필수 의료의 점진적 몰락에서 급격한 몰락으로
이번 정책이 방향을 선회시킨 겁니다. 그 여파는 앞으로 응급실이 의사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3차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소수 남은 3차 의료기관과 빅5나 빅6 이런 거죠. 아울러 의정평가원으로 인해서 의과대학생에게 시험 자격을 주어지지 않는 그런 악순환도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100% 예단할 수 없지만 응급실 셧다운, 3차 의료기관의 붕괴 그리고 의과대학 교육의 파행 이것이 예상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이 소위 심평원을 중심으로 한 이런 의료수가의 불합리한 결정구조 때문에 어차피 한국 의료는 지속되기가 어려운 의료였기 때문에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그냥 한꺼번에 박차를 가한 것이 윤 정부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한국의 여러분들 의료로 먹고 사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만 하더라도 대학 입시 인원이 37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의대 4,500명, 간호대 2만 5천 명 2025년입니다. 치과대 800명, 한의대 800명, 의료인을 배출하는 대학 인원만 3만 1천 명입니다. 이 가운데 90% 이상의 의료인이 된다고 생각하면 연간 지금 배출되는 의료인이 한 해 3만 명입니다. 추가적으로 치위생과 정원도 5천 명, 물리치료과 정원도 4천 명, 임상병리과도 2천 명, 그 외 방사선과 응급구조학 의료행정학과 등등 의료인이나 의료기사를 배출하는 대학 정원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다 대학 교육을 받는 건 아니지만 1년간 단기 교육을 받고 간호사보다 더 많은 숫자의 간호조무사들이 배출됩니다. 여러분 간호사들이 2만 5천 명이 여러분들 1년에 배출됩니다. 이 의료인들을 모두 국민들이 건강보험을 통해서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2040년 정도가 되면은 아이들 여러분들 나오는 신생아 수가 15만 정도가 여러분들 될 건데 그때 여러분들 의료인이 최소 2만 명 지금 기준으로 보면 거의 3만 명 정도가 되네요. 최소 2만 명을 잡더라도 15만 명이 2만 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자원 배분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도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에서 1년에 대부분의 양질의 이공대 인력을 전부가 다 의과대학에 배분하는 겁니다. 달러를 누가 봅니까? 아무리 하더라도 의료는 내수산업이지 않습니까? 수출해가 이런 먹고 사는 나라에서 내수산업의 여러분들 1등부터 뭐죠? 4,500등까지 전부를 다 쓸어가는 겁니다. 4,500명 정도면 아마 서울대 공대가 지금 1,500명 정도 될 겁니다.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박수 치는 사람들은 여러분 또 무슨 생각들 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르고 닳도록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교역국가고 수출해서 먹고 사는 국가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가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될 건가 이걸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이 나라는 정말 내가 볼 땐 지도자들 운이 없어요. 무지해도 이만저만 무지하는 게 아닙니다. 달러를 벌어야 사는 나라입니다. 겨울이 있기 때문에 LNG도 사고 여러분들 다 달러를 사야 달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달러를 버는 분야를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아마 기획재정부 장관님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자전거 페달 부지런히 이름 돌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까딱하면 뭡니까? 외환위기가 터지고 자전거 페달 계속 밟아야 되는 거죠. 숙명적으로.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들 똑똑한 인재들을 다 거기다 쏟아붓고 애가 15만 명이 나오는데 15만 명이 이러면 의료인을 2, 3만 명 정도 먹여 살려야 되는 나라가 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지탱하겠습니까? 오늘 이 의사분 나이가 좀 드신 의사분은 한국 사회의 여러분들 지도층하고 국민들 사이가 그냥 지금도 크게 변한 게 없다는 겁니다. 까라면 까는 겁니다. 잔말 말고
따지지 말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면 까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부의 생각은 일반 국민과 다릅니다. 자신이 국가의 지배자이고 국민이 감히 하면 이 자식이 까부는 인간을 취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이 좋고 한국의 미래가 나아지고 이런 것 정부는 그런 생각보다 언제나 지배자로 공고히 함이 제일 중요하지 뭐 국민이 더 나아지고 한국의 미래가 어떻고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시키면 따라해 이 자식들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보듯이 전공의는 그냥 우리가 하면 까는 존재지 뭘 따지냐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2,000명 뭘 따져, 그냥 까라면 까는 거지 놈들아,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생각은 후기 조선이나 크게 제가 생각이 안 나요. 문과가 기술지를 천대하게 보고 오너라 이리 오너라 하고 똑같은 겁니다. 따지기를 뭘 따져. 과학적 근거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그냥 2,000명 정했으면 그냥 그대로 따라 사는 거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떠나 가지고 한국 사회에 이번에 지도층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이름들 하는 행위를 보게 되면은 맨정신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나라가 문화적 유전자가 이렇게 더디게 바뀔 수 있구나,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